북한이 경고한 성탄 선물 발언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이 하원 의장이 탄핵 소추안을 송부하지 않고 있는 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연방 이민당국이 SNS와 차량국의 데이터베이스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활용해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한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지 안표상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31일까지 과일과 육류의 불법 반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북한이 경고한 성탄 선물 발언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이나 로켓 발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멋진 선물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임동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성탄 선물에 대한 질문에 아주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성탄절 맞이 장병과의 영상통화를 한 뒤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경우에 대한 추가 질문이 나오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아마도 좋은 선물일 수 있다면서 꽃병 같은 선물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실제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겠다는 계획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연말을 앞두고 대미 압박을 높여가며 성탄 선물을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위성 탑재 장거리 로켓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을 크게 자극할 만한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후 아직 상원으로 송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이슈를 길게 끌고 가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하원 의장이 탄핵 소추안을 송부하지 않고 있는 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핵안을 상원으로 보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펠로시 의장이 조직한 일련의 헌법 파괴 행위 중 가장 최근의 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레이엄 위원장은 탄핵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고 본인을 대신할 목격자를 부르지도 못했으며 내부 고발자와 대면하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공화당은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면 속전속결로 부결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원은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원이 상원으로 탄핵안을 송부하면 상원은 탄핵 재판을 열게 됩니다.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역할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고 상원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탄핵됩니다. 하지만 상원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탄핵안은 상원에서 부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탄핵 재판 절차를 유리하게 정하고 탄핵 이슈를 길게 끌고 가려고 송부를 미루고 있다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당국이 SNS와 차량국의 데이터베이스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활용해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요 방송통신사인 로이터의 데이터베이스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탐사 보도 전문 매체 인터셉트는 23일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민세관 단속국이 어떤 방식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추적하고 있는지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세관 단속국은 정기적으로 추방된 이민자들의 데이터를 산하에 있는 전국 범죄분석 추적센터에 보내고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 범죄분석 추적센터는 전기 및 수도세 납입 내역과 차량 등록 신청 및 갱신, 데이터베이스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해당 이민자의 재입국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요 방송통신사인 로이터가 사용하고 있는 클리어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민자들의 현 주소와 추방된 이민자의 부모님의 소재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로이터는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이민당국에 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셉트는 이민세관 단속국이 가능한 모든 자료를 동원해 불체자 체포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말연시 뉴욕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뉴욕 총영사관이 한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암표상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23일 뉴욕 총영사관은 최근 뉴욕시 자유의 여신상 인근에서 한국 출신 관광객을 대상으로 암표상이 페리 탑승권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를 복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한 관광객은 최근 사설로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페리 탑승권을 발급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대금을 결제하려다 업체 측에서 고액의 비용을 요구해 신용카드 사용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불했지만 3-4시간 후 관광객의 휴대폰으로 통지된 신용카드 승인 내용을 확인해보니 해당 카드로 한화 60만 원 상당액을 결제하려다 한도 초과로 실패한 후 일반 상점에서 한화 10만 원 상당액을 부당 결제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관광객은 즉시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사용 정지를 시킨 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사 콜센터로 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총영사관은 뉴욕 여행에서 입장권이나 탑승권 등을 구매할 때는 정규 판매처를 통해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식당 등에서 잠시 자리를 비울 때 핸드폰이나 소지품을 테이블 위에 두지 말고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31일까지 과일과 육류의 불법 반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량이라도 동식물을 한국에 반입할 때는 반드시 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포장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연말 여행 시즌을 맞아 열대과일이나 축산물 등 반입이 늘어나면서 해외 악성병해충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 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공항이나 항만 등의 입국장에 검역 탐지견과 검역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엑스레이 등을 활용한 검색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특별 단속 기간에는 검역 대상 물품에 대해 거짓 신고를 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세관은 원칙적으로 소량이라도 동식물을 한국에 반입할 때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고 포장된 육류나 과일의 경우라도 무조건 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외에서 반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햄, 치즈, 소시지나 과일 등은 검역 없이 한국 내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돈육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의 저소득층 아파트가 입주 희망자에게 신청비를 받고 대기자 명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당첨률은 고작 2%대에 불과합니다. 길게는 10년 이상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희망 고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장실은 지난 20일 뉴욕시에 있는 저소득층 주택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미첼라마 아파트의 93개 단지 총 46,500세대를 대상으로 입주 당첨률과 신청비 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장실이 이들 아파트 단지 중 3개 단지를 샘플로 뽑아 조사한 결과 2013년과 2016년, 2017년 등 3년 동안 총 1,002명이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입주가 결정된 신청자는 23명에 불과해 입주 당첨률은 2.3%에 그쳤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입주자를 추첨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감사원장실은 또 보고서를 통해 $200에 달하는 신청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 지적한 3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신청자가 낸 수수료는 모두 $20만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뉴욕시 저소득층 아파트는 시정부 주택관리개발국이 고용한 아파트 매니저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들이 아파트 시설의 수리와 함께 입주자 추첨, 신청비를 관리하는 재정적인 일까지 맡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최근 5년 동안 추진한 프로젝트 가운데 5개 중 1개꼴로 예산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8%가 예산을 초과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런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발표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주도한 공사 사업의 20%는 당초 예산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초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매번 막대한 예산을 요청한다면서 더욱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외부 감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6월 외부 회계감사 업체로 크로우 LLP를 선정하고 88만 4천 달러를 주고 감사를 맡겼는데 지난 20일 85쪽짜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지난 5년간 공사 사업의 20%가 예산을 초과했다며 예산을 초과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자료가 부족해 검토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프로젝트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돼 전체 8%의 프로젝트에서 예산 초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적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잔노 리버 개발국장은 이미 프로젝트의 예산 초과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며 숨김없이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년간 모든 비용 지출에 대해 확인을 해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맨하탄 펜스테이션의 인프라 개선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6일부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들의 운행 일정이 변경되는데 미리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사로 다음 달 6일부터 3월 8일까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출퇴근 시간 270여 개 노선의 운행 시간이 변경 또는 중단됩니다. 이로 인해 바빌론과 파라커웨이, 햄스테드와 포트 제펄슨, 포트 워싱턴, 론콘코마, 웨스트 햄스테드 노선의 경우 일부 출퇴근 시간에 열차 운행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포트 워싱턴 노선의 경우 오후 3시 40분에 추가되는 펜스테이션 출발 열차는 우드사이드역 이후 그레인넥역까지 모든 역을 정차합니다. 오후 5시 50분 펜스테이션에서 출발하는 그레인넥행 열차는 운행이 중단되고 오후 5시 56분 그레인넥행 열차와 통합 운영됩니다. 오후 6시 44분 그레인넥에서 출발하는 펜스테이션행 열차는 6시 47분에 출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가 1년 반 넘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올해 안에는 협상을 끝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는 주 검찰이 윌셔 사립초등학교 시설에 장기 임대를 불허한 만큼 앞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이나 소송보다는 이사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학원 이사진 측은 스티브 김 고문 변호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사회 내부적으로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LA 총영사관은 한국학원 산하 11개 한글 학교를 대상으로 한국학원 소속이 아닌 독립 운영을 서약할 경우 개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 한글 학교는 이미 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가주에는 22일 오후부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홍수와 산사태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됐습니다. 국립기상국은 LA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일대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고 새들리지, 게티, 틱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산사태에 대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우들랜드 힐스 지역에는 폭우로 인해 주택과 거리가 무릎 높이만큼 물에 잠겼고 산사태 우려로 말리부 캐년 로드 일부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LA 국제공항을 찾는 운전자들도 비로 인해 미끄러워진 도로로 주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폭우는 목요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의 백만장자들로부터 현재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대선 주자는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NBC가 투자 가능 자산이 $100만 이상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재 대선 주자 중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4%,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8%로 뒤를 이었습니다. KB 하나은행 이사회가 황창엽 현 부행장을 차기 행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황 신임 행장은 새해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황 행장은 예금과 대출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뿐 아니라 더욱 강한 은행으로 성장시키고 더욱 월등한 고객 서비스,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 이사이자 행장으로서 새로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과 스태튼 아일랜드를 잇는 베라자노 네로스 브릿지에 자살 방지 안전 펜스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총 2만 800피트 길이의 안전 펜스 가운데 50피트씩 총 100피트 설치를 마쳤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번에 설치한 안전 펜스가 제 역할을 하는지 등에 대한 관찰을 진행하면서 오는 2020년까지 펜스 설치를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22일 주내 성범죄자가 이용하는 데이팅 앱을 비롯해 소셜미디어, 게임 등의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유저네임과 이메일 등을 주정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성별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고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금요일도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